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굳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영국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언어도 아니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텐데 왜 갑자기 이런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류라는 놀라운 문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영국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그런데 그 관심은 단순히 대중문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배경과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오랫동안 중요한 학문적 과목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로 배우는 언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같은 유럽권 언어가 주를 이루었죠. 최근 들어 중국어와 일본어 같은 아시아 언어도 인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영국에서는 외국어 학습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영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영어권 국가에서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낄 만한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영국과 경제적 또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한국어를 배워야만 하는 필수적인 이유가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중등교육 졸업시험인 GCSE에 한국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여러 학계에서는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부에서 수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의 배경과 동기를 자세히 분석했는데 그 중심에는 한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류는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 화장품, 그리고 한국 음식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 예외가 아니었죠. 사실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한류가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런던에서 열린 런던 한국영화제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샤이니 SHINE가 초청되어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 공연은 영국에서 한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이후 영국에서의 한류는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2012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영국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강남스타일은 영국 음원 차트 싱글 1위를 차지하면서 영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조회수로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영국 주요 매체들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었죠. 싸이의 인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과 본격적으로 영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한류는 더욱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BTS는 2019년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6만 명의 관객을 모두 매진시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K-POP 그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때 영국 언론들은 BTS를 두고 21세기 비틀즈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죠. 이는 영국 대중문화 역사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은 드라마와 영화로도 확장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2021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특히 영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넷플릭스 영국 TOP 10에 꾸준히 랭크되며 영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 외에도 킹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인기 드라마들이 영국 시청자들에게 소개되며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이국적인 콘텐츠를 넘어선 대세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류 콘텐츠가 한국어 학습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음악과 언어의 결합입니다. K-POP는 단순히 멜로디와 리듬만으로 매력을 끌지 않습니다. 가사에 담긴 의미와 감정까지 이해하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아지고 있죠. BTS, 블랙핑크 같은 K-POP 아티스트들의 팬들은 그들의 가사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어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K-POP 가수들이 한국어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팬들이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국의 한 팬클럽 회원인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래가 좋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사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번역된 가사도 좋지만 원어로 직접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한국어로 인터뷰할 때 그들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로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력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드라마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 작품은 한국의 사회적 이슈와 문화를 담고 있어 영어 자막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미묘한 뉘앙스나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옥스퍼드 대학교 동양학부 교수인 제임스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은 단순히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콘텐츠 안에 담긴 복합적인 문화적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진 것이죠.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겁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면서 영국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2012년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단 3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45곳, 2023년에는 70곳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빠른 증가 속도는 그만큼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교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학교 자체에서 정규 과목으로 도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가 바로 한국어죠. 다른 언어를 가르칠 때는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학습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사와 교재의 부족입니다.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고 교재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트럴 랭카셔 대학교는 2022년부터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옥스퍼드 대학교도 한국어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영국 내에서 한국어 교육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어와 더불어 한식 K-푸드에 대한 관심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한국 음식은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지만 영국에서는 의외로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떡볶이, 김밥, 불고기, 김치 등은 이미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트렌디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런던 시내의 여러 한국 음식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죠. 특히 한국식 핫도그는 최근 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감자튀김으로 덮인 한국식 핫도그는 그 맛과 비주얼 덕분에 영국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는 사진과 영상들이 자주 공유되고 있으며 그 인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내 유명 식품 통계 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K-푸드의 영국 내 수출은 전년도 대비 약 13% 증가했으며 고추장과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소스의 매출은 200%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국어는 더 이상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한류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K-POP,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한식까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어가 국제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 정부와 교육계는 이러한 한국어 학습 수요를 반영해 교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어는 영국의 교육 체계 내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해외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의 신인 아이돌 그룹이 나오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아니면 해외 유명 시상식에서 K-팝이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 걸 보면서 놀라셨나요? 맞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주목하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라고요. 오늘도 한국 경제의 밝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문화 콘텐츠, 특히 음악 산업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경제 지표들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죠. 수출도 위축되고 경기도 안 좋았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유일하게 빛을 본 산업이 있었으니 바로 K 콘텐츠였어요.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큰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 즉 K-팝의 성장세는 눈부셨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은 다들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데 CD 같은 실물 음반이 팔릴 의리가 있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해 한국 음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무려 2억 3,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였죠. 실물 음반만으로도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음악 산업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국의 음악 산업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히 지난 몇 년간 그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산업으로 발돋움했죠. 예전에는 음반으로 100만 장 가수 되는 건 90년대 얘기지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듣고 CD나 LP 같은 실물 음반은 팬들 사이에서만 수집품으로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BTS,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같은 K-팝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BTS는 무려 348만 장의 음반을 판매했고 스트레이키즈는 10위권 안에 2장의 음반이 포함되어 있으면 합쳐서 494만 장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세븐틴과 블랙핑크 역시 각각 287만 장, 252만 장이라는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했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외 판매가 국내 판매에 못지않거나 훨씬 더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가수들의 해외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시장은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음악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치입니다. 실물 음반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한국 음악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음반 판매량만으로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한국의 전체 음악 산업 매출은 훨씬 더 큽니다. 2023년 한국 음악 산업의 추정 매출은 무려 8조 4천억 원에 달했어요. 이 중 12%에 해당하는 4,500억 원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적, 정서적 영향을 대표하기 때문에 단순한 상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K-팝을 포함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단순히 한국의 자랑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게임 산업이 콘텐츠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음악, 방송, 영화,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콘텐츠가 고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 규모는 무려 13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우리 돈으로 약 1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제는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아시아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에 주로 의존하던 수출 시장이 이제는 미국, 유럽, 남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었죠. 이는 한국의 콘텐츠가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과 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 콘텐츠의 영향력이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콘텐츠가 수출될 때마다 그에 따라 화장품, 식품 등 한국 소비재 수출도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수출되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패션, 뷰티, 음식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함께 전파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K 콘텐츠의 진정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뉴욕에서 1년 동안 머물렀을 때도 이러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뉴욕을 찾았는데 정작 뉴욕에서 더 자주 접한 것은 한국이었어요. 아침에 뉴스를 틀면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등장하고 MTV 시상식에서도 K-팝이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었죠. 이쯤 되면 과연 한국이 미국을 이렇게까지 영향력 있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K- 콘텐츠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을 즐기며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양한 국가로의 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K- 콘텐츠는 더욱 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K- 콘텐츠가 이렇게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독창성과 높은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콘텐츠를 해외에서 보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클릭 한 번만으로도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 드라마를 스트리밍할 수 있고 K-팝 뮤직비디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인 국경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팬덤 문화의 글로벌 확산입니다. K-팝을 좋아하는 팬들, 특히 해외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는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죠. 예를 들어 BTS의 팬클럽인 아미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덤을 자랑하며 그들의 지원과 응원은 BTS가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아티스트를 홍보하고 글로벌 이벤트를 주도하기도 하죠. 팬덤의 이러한 특성은 K-팝을 단순한 음악에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만든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K 콘텐츠가 가진 글로벌 감성입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은 한국적인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한국적인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했지만 세계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존과 욕망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K-팝 역시 한국어 가사와 한국적인 감성을 담고 있지만 그 멜로디와 비트, 퍼포먼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K 콘텐츠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공도 눈부셨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K 콘텐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콘텐츠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이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중남미,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K-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콘텐츠 역시 기대할 만한 요소입니다. 메타버스, AI, VR 등 최신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접목되면서 K 콘텐츠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팝 아티스트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상 팬미팅을 개최하고 팬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콘텐츠가 결합되면 한국 문화가 더욱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K 콘텐츠를 더 깊이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K-팝, 즐기는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 콘텐츠의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